네, 안녕하세요. 앞그리스 동물병원의 박천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햄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햄스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수술한 아기는 펄 종류입니다. 그리고 생후 1년 6개월 됐고 남자아이입니다. 보통 햄스터의 평균 수명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물론 더 오래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2년 6개월 이상 사는 애들도 있는데 햄스터로 치면 고령의 햄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니까 고령이죠. 근데 고령 치고는 굉장히 활달하고 다른 건강 상태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종양만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어떤 종양이나 어떤 커진 피부에든 어디든 커진 게 있으면 그 FNA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사 바늘로 그 조직의 세포를 빼내서 염색해서 이게 종양인지 농양인지 이런 걸 감별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종양이 악성 종양이라면 다른 곳에, 악성 종양은 우리가 말하는 암이거든요. 암이면 다른 곳에 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폐라든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됐는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로 제거한 후에 더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면 여기가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예후 판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햄스터 수술할 때 네. 그 마취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햄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애들은 강아지, 고양이처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영양 상태 이런 걸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정말로 그 염증 상태나 감염태를 검사한다고 하면 안구 안쪽에 있는 이 정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터트려서 그 피로 염색을 해서 이제 뭐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마취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챔버라는 이런 통에 넣어서 5분 10분 이상 산소를 쬐주고 나서, 그리고 전마취라고 해서 진통제, 그 다음에 마취 전에 쓰는 수의사들이 쓰는 전마취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쇼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수액 놔주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다음에 흡입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절개를 했고,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종양 제거하고 봉합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행동이 칼날을 빼려고 너무 싫은 거죠. 처음에 목에 해놨으니까 싫어하고 귀찮아서 네, 저걸 계속 저렇게 싫어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나면 적응해서 가만히 있는 애들고 있는가 하면 계속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원래 햄스터들은 먹이를 먹을 때 두 손으로 먹이를 잡고서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칼날을 씌워 놓으면 두 손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호자분들께서 먹이를 입에 이렇게 손으로 대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서 먹여주셔야 됩니다. 햄스터는 반려동물로서 오랫동안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요. 햄스터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오늘은 얘기는 종양이 생겨서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먼저 햄스터들이 어떤 질환에 많이 걸리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종양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종양에 걸려서 수술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질환이 많이 생기냐면 1살, 2살이 되면서 1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치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빨에 염증이 생겨서 이빨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부정교합이라는 게 생겨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아픈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릴 때부터 많이 생기는 질환은 웨테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세균, 기생충, 그 다음에 뭐 다른 간 이상, 심장 이상 등으로 설사를 하는 질환이거든요. 설사를 하게 되면 뒤에 항문 부분에 설사가 묻게 돼서 그것이 이제 젖은 꼬리, 웨테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많은데, 이 이야기는 오늘 배 밑에 우리 취선이 있는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이 목막까지 약간 침범이 돼서 종양을 제거하고 목막을 수처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봉합해서 이렇게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칼날을 쓴 이유는 얘들은
잘 아시다시피 나무 토막이나 여러 가지 딱딱한 것도 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주지 않으면 수술한 부분을 갖다가 단 몇 분 이내에 다 뜯어서 다시 벌려지거나 이렇게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뜯지 못하게 엘리자베스 칼라,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도 많이 쓰는데요. 햄스터용으로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칼라는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만들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외국에서 소동물용, 새용, 햄스터용, 패런용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걸 이제 수입해서 이제 지금은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용 엘리자베스 칼라를 조그맣게 잘라서 목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했고요. 햄스터에게 엘리자베스 칼라를 만들어서 씌워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걸 만들었으면 너무 목에 있는 게 싫어서 막 24시간 이상 이걸 빼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에 항상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볼주머니라는 게 뭔지 아시죠? 햄스터에는 볼주머니가 있어요. 햄스터는 입에서 여기 어깨인대까지 크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건 자기가 어떤 먹이를 먹고 자기 편한 장소에 가서 그걸 꺼내서 먹는 곳인데, 이렇게 칼날을 씌워주셨을 때 볼주머니에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그곳에서 부패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볼주머니에서 음식물을 다 꺼내낸 다음에 칼날을 씌워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이 끝나고 입원 처치 안 하고 아마 바로 퇴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질환처럼 아주 더 크게 큰 수술을 받으면 입원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할 경우에는 먹이를 잘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수액을 놔주거나 진통제,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항생제 이런 것들을 처치할 수 있고요.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애기 상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집에 보호자께 그런 것을 먹는 약으로 같이 지어서 투약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낫는 데는 며칠 정도 걸려요? 이제 종양은 문제가 될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붓는, 유압되는 시기는 강아지, 고양이랑 비슷하게 수술한 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피부에 있는 씨를 제거하러 와주시면 이제 치료가 다 끝날 겁니다. 이제 개고양이는 좀 그래도 좀 크잖아요. 네. 이렇게 얘는 되게 작은데 이런 애들 수술할 때는 어떤 좀 힘든 점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그 수술할 수 있는 시야가 강아지, 고양이보다 작고, 예를 들어서 수술할 수 있는 절개창도 작아야 되고, 손을 조금 움직인다든가 더 움직이면 큰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놀림 같은 경우도 되게 미세하게 해야 되고, 기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서저리,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개고양이라는 기구가 이만하다 그러면 햄스터는 요만한 조그만 걸로 써서 아주 미세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봉합하는 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얇고 섬세한 실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도 눈이 좋아야 되겠네요? 지금은 사실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좀 오긴 했는데, 노안 오실 나이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왔는데 수술할 때는 이렇게 수의사나 의사님 다 쓴 루페라고 해서 확대경을 이렇게 쓰고 양쪽에서 밝은 빛으로 이제 수술 무영등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더 나이가 먹으면 더 젊은 수의사분들이 이제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그 사용한 루페라는 거,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밥 먹고 할래? 식사 시간이 돼서. 아니, 뭐 시키고. 네, 이것이 루페인데요.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뒤로 조정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술할 때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서 밝은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되는 이 렌즈가 있는 겁니다. 이 렌즈는 보통 3배에서 5배 확대되게 돼 있고요. 안경을 쓰셔서 불편한 분들은 자기 눈에 맞게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안경알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대가 더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내 안 각에 맞게 이 사이즈도 다 다르게 재서 맞춤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웃긴 질문인데요. 네. 원장님 손 좀 보여주세요.
수술할 때 이렇게 작은 동물 할 때는 손이 좀 이렇게 자꾸 섬세해야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섬세해야 더 유리하긴 하죠. 뭐. 원장의 손은 체구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배가 많이 나오긴 했죠. 배가 많이 나오고 등치도 많이 큰데 아직은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작은 아기들을 수술할 때는 숨을 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숨을 쉬면 숨을 쉬면 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손이 떨리지 않는데도 숨을 참고 하고 쉬고 하고 쉬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이야기, 기구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아까 그 작은 기구를 쓴다 그랬잖아요. 작은 기구는 어떤 거냐면요. 그 수술실에 혹시 소독 보여주실 수 있으면 지금 일반 기구랑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일반 수 있어요? 기구랑은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안과용에 쓰는 우리 눈 수술할 때 쓰는 작은 기구들을 쓰시면 다 됩니다. 안과용 기구는 다 작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아지, 고양이 눈 수술할 때 쓰는 안과용 서저리 기구를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병원의 무형등이고요. 무형등은 수술하는 환자가 여기 있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수술하면 뒤에서 빛을 비치면 그늘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각을 틀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술자하고 보조하는 사람들에서 빛이 방해가 안 되게 보통 두 곳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빛이 나오게 하고요. 수술하는 때는 사람하고 똑같이 심장을 모니터링 하거나 심박수나 혈액 속에 있는 뭐 이산화탄소 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산소량에다가 이렇게 호흡수 다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흡입 마취 기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소독돼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멸균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전부 다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요걸 갖다가 패킹이라고 해서 깨끗이 싸갖고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을 한다든가 이온가스 멸균을 해서 완전히 멸균시킨 다음에 수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멸균이 그 정도로 사람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당연히 멸균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수술자도 우리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장갑, 수술복, 수술 모자 다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독된 상태죠? 네네, 완전 멸균된 상태고요. 이거는 이렇게 만져도 균이 못 들어가게 되는 이온가스 멸균을 한 거라 만져도 문제는 없고요. 수술할 때 뜯으면서 뜯을 때도 멸균된 곳에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한 4분의 3 정도 하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사실 보면 니들홀더라고 해서 수술할 때 니들 잡는 니들홀더도 일반 강아지용이 보통 이건 니들홀더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패킹한 게 못 찾아서 이만하다고 그러면 안과용에 쓰이는 니들홀더는 요만하거든요. 물론 작을수록 가격도 엄청나게 더 비싸죠. 원래 이 정도 두께거나 더 큽니다. 니들홀더가 이렇게 큰데 얘는 요만하고 뭐든지 다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보통 보니까 사람들 수술하는 기구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강아지, 고양이 수술할 때 이런 걸 쓰고, 소나 뭐 말 같은 건 이거보다 그러면 더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가위 시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과용에 쓰는 조그만 시저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사이즈가 이건 더 작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아직은 가능합니다.